네, 2024학년도 9월 고2 한 번씩 풀어보셨을 것 같고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요청이 많아 저의 손이 직접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없겠죠.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결국에는 속도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가속도 방향은 이제 힘의 방향, 어디로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문제 나와 있는 거를 풀 때 좀 팁을 드리자면, 1번 문제 같은 거는 다 안다는 전제를 하고 보기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실수도 덜합니다. 모든 문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잘 아는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그림 바로 보시면 돼요. 사실 글을 읽을 필요도 크게 없고, 이제 그림부터 보시면은 P에서 Q까지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죠. 그럼 기억이 틀리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니은을 풀 필요가 없죠. 자, 니은번 보시면 이동거리와 디귿을 풀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자, 디귿을 풀 필요 없고, 자, 니은번 보시면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동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이동거리고, 변이는 요게 변이죠. 직선거리.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운동 아니면 웬만하면 이동거리가 더 커요. 그거는 좀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니까. 자, 기출문제 많으니까 꼭 1번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은 자, 문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운동 문제가 나오고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운동이 나왔는데 한 물체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개념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그래프를 뭘 그리냐면,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역방향으로 재생을 한다 돼 있어요.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역방향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거 1번 문제랑 똑같은 건데, 자, 역방향이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속력은 점점 작아진다. 작아지고 있으니까 맞죠? 가속도 크기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G가 맞겠죠. 디귿번 보시면 이게 별표인데, 자, 가속도 방향이 연지가 아래 방향이냐라고 했는데, 자, 운동 방향이 플러스예요.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니까. 왜냐면은 Y축 위에 있으니까 속도가 양수잖아요. 근데 기울기는 음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연직 아래 방향이고, 물리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게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5번이다 라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풀이는 두 가지 있는데,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풀이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왜 그릴 수 있어? 왜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한 물체니까 아까 그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운동 문제잖아요.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 P의 3배이다. 자, 이거 니은번 보시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P의 3배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PQR 지점이 있고 R점에서 속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됐다는 거는 증가했다는 거겠죠. 속도가. 자, 증가했다는 거고, 처음에 속도가 문제에 V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질문이 있어요. 자,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된다는 거는,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먼저 아셔야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3배가 되려면 몇 배가 되면 되겠어요?
루트 3배가 되면 좋겠죠. 이런 상태죠. 자, 뭐 Q와 R점의 속도를 VQ, VR이라고 한대요. 그럼 대략 이 지점을 VQ 그리고 여기 지점 속도가 VR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했잖아. VR은 루트 3V라고 구했잖아. 그럼 VQ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자, 첫 번째 EAS를 쓰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어차피 할 거니까 문제 나와 있죠. 자, 2배의 가속도의 거리 Q만큼 간 거리가 L만큼 갔어요. 얘가 VQ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시 이거 까먹은 학생들 있을까봐 말해주자면 자, EAS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S는 VR만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속도 이것만큼 있죠. 자, 요거를 연립하셔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이거 못 푸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나누면 돼요. 더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나누면 자, 2분의 1이 VR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VQ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자, VR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2VQ의 제곱 마이너스 2V의 제곱인데 VR의 제곱이 루트 3V라고 했어요. 여기가 루트 3V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VQ의 제곱이 자, 3V 제곱 넣어볼까요? 3V 제곱 넣으면 그 2V의 제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루트 2V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보이면 푸시고 공부하실 때는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자, 이 운동 에너지 정리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P에서 Q까지의 2를 보면은 일정한 힘 F라고 할게요. FL만큼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일정한 힘이겠죠. FL이라고 하는 게 자, 2분의 1의 M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이거만큼 빼주는 거. 그 다음 FL이 두 번만큼 갔어요. 자, 2분의 1에 좀 지우고 싶은데 M 자, 루트 3V의 제곱에서 2분의 1 M V의 제곱 요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만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에너지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속력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 라는 거고 EAS를 쓰는 상황은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쓰시면 좋다 라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 그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 F는 ML을 쓰셔야 됩니다. 자, OMG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했고 저기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전체 물체를 합쳐보세요. 자, 전체 문제를 합쳐보면은 자, OMG라고 하는 힘이 상자 2M A 질량 M짜리를 들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구하라는 거 봐보시면 A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뭐 요 A가 상자를 뭐 누르겠죠. 그 누르는 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질량이 OMG로 전체 힘을 OMG로 위로 당기고 있어. 몇 M짜리를?
전체 3m짜리를 위로 당기고 있고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가운데로. 근데 아래 방향으로 3mg가 있겠죠. 그럼 F는 MA를 쓰면 자 5mg에서 3mg를 빼주시고요. 얘가 R자백의 힘이죠. 얘가 MA니까 3MA가 되겠지. 그럼 가속도가 3분의 2G가 되면서 자 기계적으로 자 가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자 상자 2M짜리랑 M짜리에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 물체로 보는 건데 2M짜리를 보세요. 2M짜리 상자 2M짜리 상자 2M짜리가 윗방향으로 상자한테 5mg를 당겼죠. 그 다음에 A가 상자를 뭘 밀 거야.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문제에서 요구한 A가 상자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저는 편의상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5mg라고 하는 힘에서 저 N이라고 하는 힘을 빼줘야겠죠. 상자가 아래로 누를 거 아니에요? 위로 누르진 않겠죠. 얘가 MA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A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3분의 4mg가 되겠고 자 그러면 가속도 값을 구하면 N 값을 구하면 3분의 4에서 3분의 죄송합니다. 이거 N만 빼주면 안 되죠. 얘 중력을 안 뺐네요. 중력을. 자,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자, 아래 방향에 누르는 힘 N과 아래 방향에 EMG가 같이 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빼주셔야죠. OMG에서 EMG에서 N만큼 빼면 얘가 EMA가 되는 거고 A가 3분의 2G니까 3분의 4mg가 되겠죠. 그럼 가속도가 N이 3분의 5mg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이 방법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A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있어요. 자, A를 이용해서 구하면은 자 A라는 애가 있고 A가 잘 보세요.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요. 상자가 A를 밀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상자를 미는 거랑 상자가 A를 미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가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윗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얘가 MA가 나올 겁니다. 질량이 M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문제 많이 나오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인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핀을 치는 순간 얘네 둘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상황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 용수철을 이렇게 딱 여기를 탁 끊어버리면 얘네가 압축을 시켰다가 얘네들을 압축을 시켰다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얘네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량 보존으로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해주면 질량과 속도를 나타내면 자 MA, VA랑 MB, VB가 같다. 요거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작겠죠. 질량이 큰 쪽이 속도가 작아져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그 그래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누가 속도가 커요?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 보면 기울기랑 면적 꼭 보라 그랬죠. 자, 6월 모의사 때도 말했죠. 기울기는 이제 속도를 나타낸다. 면적은 아무것도 없고. 자, 근데 A가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A가 속도가 크지.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질량이
B가 더 컸다고 하는 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뭐 그러면 대충 이런 문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기억부터 문제 볼게요. 자, B의 질량은 EM이냐라고 했어요. 이걸 말하려면 A 질량을 줘야지. 근데 A 질량을 문제에서 M이라고 줬네. M이라고 줬고요. 속도가 정확히 2배 차이나. A는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B는 4분의 1이야. 그러면 A 속도가 이거 이렇게 센스 있게 EVV라고 해주면 좋겠지. A 속도가 이제 2배. 근데 둘이 운동량이 같으려고 하니까 자, A의 속도가 더 크니까 B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작아야 되니까. 다음 니은번 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그랬는데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그랬죠. 운동하는 양은 둘이 더해서 0이어야 돼.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귿번 2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B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EM이죠. EM. 자, EM 그리고 속도가 4T0분의 D. 얘가 속도, 기울기가 속도. 그러니까 틀렸네. 답이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고3 수준에서는 물론 쉽지만 이제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고, 자, 문제 읽어보셨으면 바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실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개념이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V라는 속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충돌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4mV래.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힘의 크기 시간 나오면은 이거 넓이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4mV가 됐대. 자, 4mV가 됐대. 근데 그 둘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되는 상황이죠. 자, A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EM짜리예요. 자, 봐봐. 질문 있어요. 자, EM짜리가 충격량이 4mV가 나오려면 자, 처음에 얘가 운동량이 0이잖아. 그쵸?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에요. 근데 갑자기 운동량이 충격량이 4mV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그럼 충격량이 4mV가 됐다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 나중 빼기 처음이 4mV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처음이 0이었네? 그럼 나중에 얼마라는 거야? 4mV가 된다는 거지. 근데 질량이 2m짜리가 4mV가 되려면 속도는 2V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는 질량이 M이고, 그럼 총 얘 운동량은 6mV가 되겠죠. A랑 B가 합쳐진 거는. 그럼 기억번 보자.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죠? 자, 니은번. 당연하죠. 부딪히는 건 똑같으니까. 충돌 후 속력 2V 맞죠?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6mV만큼 작다. P가 mV고 Q 요 바닥 딱 내려왔어요. 바닥에 딱 내려오면 뭐 속도가 있겠죠. 잘 봐봐. 처음에 A랑 B가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A가 속도가 얼마였을까? 이 전체 운동량이 6mV잖아. 그럼 얘가 6V로 가고 있어야겠지. 운동량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0인데. 그러니까 6mV로 부딪혀가지고 됐기 때문에 자, 얘가 6mV인데 6mV만큼 크다가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 넘어갈게요. 문제 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쉬운 문제예요. 빨리빨리 푸는 문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알고 통합과학 같은 데서나 킬러 같은 문제지 이제 물리학 원에서는 이제 킬러가 아닙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뭐가 생기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깁니다.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럼 1은 W는 F했으니까 EFH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EH 올라가니까 정지했네.
그럼 관계식을 하나 찾아봐. 자, EFH가 EMGH만큼 올라가죠. 에너지가 이걸로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쵸? EFH가 얘가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FH라고 하는 게 MGH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번 봅시다. Q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Q 지점에서는 자, 운동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MGH네. 근데 이 EFH가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EMGH인데. 그러면 포텐셜만 MGH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둘이 더해서 얘랑 같아야 되니까 MGH만큼이 있겠죠. 그러니까 MGH가 FH라면 그 기억은 맞네. 자, 니은번. 자, P에서가 Q에서의 2배냐 물어봤는데, 자, P에서 속력 하려면 운동 에너지 봐야겠죠. 얘는 EMGH인데 얘는 MGH야.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죠. 근데 아까 전에 앞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운동 에너지랑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봐봐. 니은을 지워버려. 그럼 답이 4번이다 라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틀렸을 경우에는 문제를 빠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R 지점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FH. 당연히 맞죠.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영상을 찍다 보니 설명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러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빠르게 문제 풀이 위주로만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중간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외우라고까지 하는데 자,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거랑 기본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걸 평소에 분석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라지 M, 스몰 m, 라지 M, 스몰 m, M1, M2, M3라고 할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에서 가속도는 라지 M이에요. 전체 질량의 합분에 힘이 누구 때문에 생겨? 라지 M 때문에 생기죠. 라지 M 때문에 생겨. 다음에 가속도 얘는 전체 질량분의 M이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M-M의 G만큼 생기고, 얘도 M2가 M1보다 크다고 할게요. 가속도는 M1, M2, M3분의 M2 M1 G만큼 생깁니다. 가속도가 G의 형태로 생겨난다 라는 거고, 이게 저기 연습 많이 하셔서 외워질 때까지 하면 좋죠. 근데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있고요. A, B, C가 있고요. 문제 핵심 조건이 뭐냐면 4분의 1 mg만큼이래. 4분의 1 mg래요. 그럼 B의 질량을 이제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알 수 있냐면, 자, 4분의 1 mg는 ma겠죠. ma겠죠. 근데 제가 아까 가속도 외워주면 좋다 했잖아요. 자, 4분의 1 mg는 자, mb의 가속도는 m 더하기 2m 더하기 mb의 2m-m의 G만큼 들어가 주시면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G 날라가고 M 날라가요. 그리고 여기 더하면 3m 플러스 MB죠.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곱하니까 3m 더하기 MB가 4MB가 되면서 MB가 M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번. C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자, C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물어봤어요. 이거 속도 구하란 말 안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근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러면은 자, 요거라고 하자.
요거로 하자. 그러면은 D만큼 움직였으니까 처음에 D만큼 내려가져 있었겠죠. 반면에 C는 잘은 모르겠지만 D만큼 내려갔을 거야. D만큼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자, 그 처음에 C가 멈춰 있는 데를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C가 지금 EMGD만큼 있었죠. 근데 C가 내려감으로써 나머지 친구들이 에너지가 생겼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C가 EMGD만큼 있었어요. EMGD만큼 있었어요. 근데 얘가 A의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그 C가 내려가는 위치를 그냥 0이라고 잡은 거예요. C가 내려가는 위치. 처음에는 떠 있었죠. 처음엔 떠 있었는데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면 MGD 더하기 누구 운동에너지 만들어? A, B, C 셋 다 운동에너지 만들잖아. 그러면 A, B, C 질량 다 더하면 4죠. 그리고 그냥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V제곱을 합쳐가지고 2분의 MV제곱을 합쳐가지고 얘를 그냥 K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4K만큼이 되는 거죠. 질량이 4배니까. 그럼 K는 4분의 1 MGD만큼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C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인데 처음이 0이죠. 그럼 나중이 얼마가 되겠어? 몇 K가 되겠어? 질량이 2M이니까 2K가 되겠죠. 그러니까 K가 4분의 1 MGD니까 2분의 1 MGD가 맞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자, A 봐보세요. A는 처음에 내려가져 있다가 포텐셜 에너지도 생겼죠. 운동 에너지도 생겼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A만큼은 얼마 증가했냐면 D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K만큼 생겨버렸죠. 반면에 B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K만 생겼겠지. 그러면은 MGD랑 K를 더한 게 얼마냐면 K가 4분의 1 MGD니까 4분의 5 MGD야. 그리고 B는 4분의 1 MGD예요. 그러니까 5배가 맞네. 답이 5번인데 그렇다면 C는 어떻게 되겠어? C는 감소했겠지. 얼마 감소했을까요?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것만큼 감소했겠지. 증가한 것만큼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6 MGD만큼 C는 감소했다 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아, 이거는 자, 여러분들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W는 자, 여기서 나간 열을 Q1이라고 보통 하고 여기서 Q2라고 하죠. 그럼 Q1 Q2니까 얘는 5Q랑 3Q니까 2Q만큼 나갈 거고 열 효율은 Q1분의 W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Q1 Q2로 쓸 수 있죠. 그럼 Q1이 5Q, W가 2Q니까 자, 끝났네. 자, 기억번 T1이 T2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맞아요. 자, 니은번 열기관의 연료율은 5분의 2다. 그러니까 0.6 아니고 W는 Q다. 아니죠. 1번. 자, 10번 문제 볼게요. 스펙트럼 문제 저기 수업 때도 많이 했지만 이제 내려가는 게 방출이고 올라가는 게 흡수예요. 그리고 그림 딱 봐보세요. C라고 하는 친구가 A랑 B를 합친 것만큼이잖아. 그러니까 C의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리고 에너지는 비례하는데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리고 파장에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 자, 파장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는 친구들을 구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C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A, 얘가 B가 되겠지.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은 B에서 방출된 거 맞네요. 자, 니은번.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아까 말했던 에너지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가 A보다 당연히 크지.
그러면은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지. 자, C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남다 제로랑 사람다 제로를 더하는 거다.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더해야 돼. 분의 1로 더해야 돼요. 이렇게 더해야 돼. 진동수였으면은 맞아. 진동수는 이렇게 더해주면 맞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 봅시다. 자, 우선은, 자, 똑같은 힘이 작용이 돼 있죠. 용수철이 달리나 마나 어차피 힘이 똑같기 때문에. 자, F는 MA잖아. 그치? 얘는 3MA가 될 거고, 얘는 3MA가 될 거야. 가속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용수철이 뭐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각각 있겠지만 어차피 더하면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나 나나 똑같은 상황인데 용수철이 달렸으니까 뭐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아야 돼요. 자, 기억번. 나에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물어봤는데, 자, 나에서 보세요. 자, 실이 이렇게 있어. 그냥 실이라 생각하면 돼. 자, A랑 B가 있고, 자, 이 가속도를 각각 집어넣으면 이 힘을 질량이 큰 애가 많이 받고 질량이 작은 애가 분해해서 받겠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F만큼 A가 알짜임이 있고 얘는 3분의 1F만큼 있어. 반대로 여기는 3분의 1F만큼 있고 얘는 3분의 2F만큼 있을 거야. 근데 A가 왜 3분의 2가 생겨? 라고 하면 실이 땡겼기 때문에 그래. 실이 3분의 2로 땡겼잖아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렇지, 용수철이 3분의 1만큼 땡겼겠지. 그럼 나에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을 구하려면 F는 죄송해요. 자,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 있지. 이거는 KX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얘가 3분의 1 F니까 말이 되잖아. 그래서 X가 3K분의 F라고 하는 기계양 값이 나오는 거야. 너무 수학적인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번. 자, 실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나랑 같냐 물어봤는데 다르죠? 가에서는 3분의 2F인데 나에서는 3분의 1F죠? 그러니까 아니고. 틀린 거 나오면 너무 좋더라. 나는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잖아. 답이 1번인데 사실 시험 보는 거였으면 여기서 넘어가고 공부할 때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좋은데, 자, 디귿번 보시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자, A한테 주는 거, B한테 주는 게 작용 반작용일 수가 있어? 작용 반작용은 주어 서술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야 돼. A에 작용하는 용수철이 A면 A가 용수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쉽다 했잖아. 대각선끼리 흐르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좋고. 자, 문제 보시면 당연히 다가 얘가 교류전환이겠지. 교류전환이겠죠. 나는 뭐야? 얘가 직류. 그러니까 얘가 A에 연결했을 경우겠지. 자, 문제 쓱 봅시다. 기억번. X가 뭔지를 찾으라고 돼 있네. 그럼 봐봐. 일단은 자, 얘부터 이렇게 해보자. 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가 있고 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자, 1번 루트 아니면 2번 루트로 갈 거 아니에요. 초점이 흐려졌네요. 자, 1번 아니면 2번 루트로 흐를 거야. 근데 1번 루트로 가게 되었을 때 요렇게 흐르죠. 요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 방향이 되겠지. 자, 2번 루트로 가게 되었을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근데 자, 당연히 1번 루트로 흐르겠지. 왜 1번 루트로 흘러야 돼? P가 여기 있잖아. 플러스랑 P가 만나는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류가 흐르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연결돼야 이렇게 흐르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P형, 얘가 N형. 그리고 얘가 N형, 얘가 P형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겠죠. 기억번 보세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 자, 니은번. Y는 주로 양공이 흐르게 하는. Y는 N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아니라 전자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맞네요. 답이 3번. 니은 틀리면 이것도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13번 문제. 이거 풀 때 주의, 진짜 이거 실수 많이 해요. 맨날 틀려놓고 실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온도랑 부피 라고 돼 있죠. 온도 부피니까 이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압력 부피 그래프로 바꿔주면 좋아. 근데 A에서 B부터 먼저 그리자. A, B, C, A로 변한다며. 그러면 A에서 B로 가봐. 이거 뭐라 그래? 등원 수축 아니에요? 등원 수축이고 우리가 등원선 그릴 때 얘가 등원선이야. 이거 등원 팽창 그린 거야. 단열은 이렇게 팽창해야 돼. 단열 팽창은 다른 거야. 기울기 달라요. 자, 근데 A, B는 등원 수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겠지.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C는 뭐야? 등적인데 부피가 일정하죠?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면은 야 아니 온도랑 압력이랑 부피랑 관계가 있는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증가해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C에서 A로 확 내려가. 왜? 단열 팽창이니까. 자, 기억번. A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그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열이 방출하는 거 맞고.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그 C 부분 보시면은 그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은 이거 외우셔야지. 단열 팽창은 온도가 늘어나 감소해. 감소죠. 그러니까 A의 온도랑 C 온도 중에 C가 더 큰 거야. C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는 틀렸고요. 니은 지우고 압력은 B가 C보다 크다. 반대로 썼지. 작다라고 해줘야지. 자, 14번 문제 볼게요. 상대성 이론이네. 자, 14번.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자, 잘 읽으시면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 자, A의 관성계에서 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돌리는 시간이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에서 PQ까지 시간이 같다는 거는 어찌됐든 A 입장에서는 PQ가 멈춰있으니까 같아야 되잖아. 근데 2에서 방출된 빛이 R에서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A 관성계 기준이야. 2에서 방출된 빛이 이렇게 방출이 됐겠지.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게 같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A가 보기에 B는 어떻게 보여?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뭐 검출기가 가까워지지. 빛이 짠 나왔는데 검출기가 가까워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원래는 동시성의 상대성 할 때 여기 길이가 같았을 경우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도달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 같대요. 이 같다는 상황이 여기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가 굉장히 뭐 길었다 이런 거겠지.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만나잖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보자. 기억번. A의 관성계에서 E와 R 사이 거리는 CTA다. 뭔가 맞을 것 같잖아. 아니야. 얘보다 훨씬 커야 돼. 훨씬 커야 돼. 왜냐면 요 길이가 CTA인 거지 요 길이는 더 크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기억은 아니야. 자, 니은번.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거 무조건 맞죠. 자기보다 움직이는 건 당연히 느리게 가지. 자, A가 보든 B가 보든 서로 느리게 간다고 주장해요.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B 입장에선 여기가 거리가 똑같잖아. 근데 여기로 우주선이 움직인 것처럼 우주선이 G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B가 A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Q가 가까워지잖아. 검출기랑. 맞죠? P는 이렇게 검출기랑 멀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Q에 먼저 도달하는 게 맞죠. 답이 4번이에요. 15번 문제가 사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늘 맨날 설명했어요. 이거 중성자라고 했고 중성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수소 핵융합 반응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나와요. 이거 쓰셔야 돼요. 나 만약에 이거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반응식을 일일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뭐 알파 베타라고 하자. 위에 라인들 싹 다 더한 게 같아야 돼. 이 화살표가 등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B랑 D 더한 게 같아야 돼. 이거 핵반응식인데 이거 화학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에서 핵분열 반응이다. 이거 핵분열 맞고요. A와 B는 질량수가 같다. 질량수가 이 위에 있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니은이 틀렸죠. 질량교수는 가가 커요, 나가 커요? 가가 크죠. 맞다. 3번.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쉽게 풀어 하시면은 이게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요게 그냥 끝이에요. 자 16번 보시면은 자 이거 틀린 학생들이 있을까 싶은데 공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틀렸을 것 같아요. 자 C는 부도체죠. 부도체. B는 붙어있으면 도체. A는 약간 애매하게 떨어져. 그럼 반도체. 기억번. A에 도핑을 하는데 도핑은 누가 하는 거야? 반도체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맞고. B는 철이다. 철이 도체죠. 그러니까 맞고. 상원에서 전기 전도도는 A가 C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왜냐면은 여기 간격이 작잖아. 그러니까 5번. 그리고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더 전기가 더 잘 통하겠죠. 전기 전도도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소리잖아. 17번 문제 별표야. 이거 진짜 좋아. 문제가 진짜 좋은데 그 알아두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들 그 공부하실 때 좋아질 문제 같아요. 자, 그래프를 그리다 말아버렸어요. 그래프 그려준 문제들은 거의 없는데 자, 그리다 말았어. 자, 그래서 제가 야무지게 다시 그릴게요. 3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문제의 상황을 보시면 정지한 후 다시 Q를 지난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P, Q, Q가 아니라 그 2초일 때 Q를 지난다 했고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가 2초일 때 Q를 지난다 했고 R일 때 멈춰버려요. 여기가 R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Q를 이제 지난대. 뭐 그런 상황이래요.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모르는구나.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그릴게. 그냥 이 나 그래프를 봅시다. 자, 자 문제에서 아직 물어보는 거 몰라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쓱 볼게요.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네요. 가속도 크기는 자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기울기. 면적은 거리를 나타낸 거야. 기울기가 2분의 자 나중 빼기 처음 속도가 나중 빼기 처음 2초 동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5가 맞죠. 자 이제 니은번 Q와 R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R이 멈춰 있는 지점이지. 멈추는 지점인데 여기가 R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자 가속도가 점점 2분의 1씩 줄어요. 그러면은 2라고 하는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시간은 몇 초 걸릴까? 초당 2분의 1씩 줄어. 그럼 2였던 게 2분의 3이 되고 2분의 2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초, 2초, 3초, 4초 걸리지. 그러니까 4초. 선생님 맨날 이렇게 구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가속도가 그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해가지고 구해도 돼. 구해도 돼. 근데 이해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4초 더 걸리니까 2초에서 4초 더 걸리면 몇 초가 돼? 6초가 되죠. 6초가 되죠. 그 다음에 거리 물어봤으니까 요 넓이가 거리죠. 그러면 6, 3, 18에 9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9 맞네. 아니죠. QR 사이 거리는 여기 이 넓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5라고 해주셔야 돼. 낚일 뻔했다. 자, 니은번 틀렸죠? 자, 그러면은 기분 좋게 끊고 디귿번 10초일 때 Q를 지나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Q를 지나죠. 10초가 지나버리면 4초가 또 지나는 건데 10초가 되는 거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2초에서 6초 가는 거나 6초에서 10초 가는 거나 똑같아야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아는데 자 이거 팁이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니은번을 안 구하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얘가 2V
3V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시간 간격이 자 얘가 만약에 t초면 여기 시간 간격이 2t초가 돼야 돼.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럼 여기가 3t가 돼야 돼. 요게 t분의 v잖아. 그럼 이게 3t분의 3v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넓이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자 5, 9가 나와야 돼. 5대 미안해요. 5대 4가 나와야 돼. 자, 이거를 메커니즘 설명을 해주면 자, 원래 개념이 이건데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3분할을 하거든요. 그럼 V, 2V, 3V가 있어. 그러면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요 넓이 비율을 구하는 게 있고 자, 여기 넓이가 1이면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가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치면 1대 4대 9만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써야 되냐면 초기 속도가 0일 때만 쓰셔야 돼. 또는 나중 속도가 0일 때만 해당돼.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언제 좀 좋냐면 자유낙하 같은 거 할 때 나중 속도가 0이면 굉장히 문제 풀기 쉬워지거든요. 알아두시면 언젠가 쓸 일이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저기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고 자, 가부터 봐봐. 아래로 4mg죠. 그러면은 얘가 4mg로 당겨줘야 용수철도 4mg로 당겨줘야 얘가 정지해 있을 거 아닌가요? 나는 어떻게 돼? mg만큼 당겨주고 얘가 mg만큼 당기니까 용수철이 mg만큼 당겨줘서 멈춰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근데 속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최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로부터 오는 거죠. 실이 끊어지고 A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용수철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용수철로부터 전달이 되겠죠.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풀면 루트 n분의 k의 x만큼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과 용수철 상수와 길이에 비례하는 건데 문제에서 용수철 상수는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봐봐. 자 m짜리가 4mg로 당겨버리죠. 그럼 얘가 k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얘가 kx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이 두 번째 상황보다 길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4배가 더 커요. 그래서 VA랑 VB를 비교할 건데 4배가 커요. 그 다음에 질량이 루트 n분의 k인데 루트 1분의 1이 되겠죠. k는 똑같으니까 1분의 질량이 얼마나 있어? 질량이 4라 그랬죠. 루트 4잖아. 그럼 얘는 그냥 4인데 얘는 2분의 1이야. 그럼 둘이 몇 배 차이나? 8배 차이 나죠. 8배 차는 걸 구하시면 돼요. 이거 막 수학적으로 풀려고 엄청 복잡하게 풀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푸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좀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잘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핵심 개념을 다시 짚고 갑시다. 자, 전기력 문제. 해설 강의 매번 할 때마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알려줄게. 자, 안에 있는 경우 말했죠. 자, 이렇게 전하가 있고 안에서 전기력이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길이가 같아야 되면서 얘 전하량 부호 상관없이 Q1과 Q2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하 Q1, Q2가 전하 부호도 같고 전하량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밖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상황이야. 언제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얘야. 얘가 Q1, Q2면 자 Q1이
4배만큼 해줘야 Q2랑 같아야 되고 Q1과 Q2는 반대여야 돼요. 이거를 알고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탐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19번부터 이제 문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전기력이 0인 친구를 딱 주목해보세요. X는 ED에서 전기력이 0이 됐어요. 자, P가 주인공이네. 안에서 됐어, 바깥에서 됐어? 안에서 됐잖아. 안에서 됐고 누가 더 가까워요? B가 가깝지. 몇 배만큼 가까워? 2배만큼 가깝잖아. 그러면은 전하량이 4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B의 4배만큼 큰 거야.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고 갔어야 돼. 그리고 A랑 B는 전하 부호가 동일해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근데 동일해야 되는데, 자, 알려줬어. X는 D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전하량이 큰 A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플러스 X가 됐죠. 플러스 X는 밀어냈다는 거니까 아, A가 플러스, B도 플러스, 요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반면에 나를 보시면 Q가 X는 3D에서 0이 돼버렸네. 여기서 0이 돼버렸죠. 그러면 자, 거리가 자, 얘가 2D, 얘가 3D 차이 나지. 그쵸? 3D 2D니까 얘가 9배, 얘가 4배면 딱 맞겠네. 딱 맞겠지. 그러면 끝났어. 끝났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C가 4분의 9배만큼 이제 반대로 했죠. A가 4분의 9배만큼 C보다 크다. 이걸 알아낸 거야.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기억번. 그리고 전화 부호도 알아내야지. 바깥에서 0이 됐죠? 그럼 서로 반대예요. A가 플러스라 했으니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자. B와 C는 전화 종류가 같냐 물어봤는데 B랑 C는 반대죠. 반대. 우와, 기억이 틀렸다. 좋다. 자, 3번 4번 지우자. 자, 니은번.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이거 맞죠? 자, 디귿번.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나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작다. 구해봐야 알아요. 자,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 3만큼 떨어졌지. 그럼 거리 제곱의 반비례 하니까 9배에 QA, QB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반면에 나에서는 자,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 둘이 1만큼 떨어졌지. 그 다음에 QA, QC가 되겠죠. 자, 이게 누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누가 클 것 같아요? 당연히 나가 커 보이잖아? 그치? 한번 해볼까요? 자, 그 A로 다 나타냅시다. B가 4분의 1 QA가 되고 C는 9분의 4 QC가 되겠지. 그럼 비교해봐. 누가 봐도 얘가 크지? 그러니까 작다가 맞네요. 답이 5번이고 있잖아. 이걸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좀 알려주고 싶은데 뭐냐면 A, P, B에 작용하는 모든 전기력의 합은 0이어야 되거든.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 나를 보시면 자, 3D일 때 0이 됐어요. 전기력이. 그러면은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도 0이어야 돼. 0이어야 돼. 반면에 이 친구는 3배만큼 떨어진 상황이 됐고, 이게 3배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 클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리고 둘은 서로 가까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좀 눈대중으로 푸는 거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공부하실 때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대망 20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왜 감소해야 돼요? 마찰을 통과했으니까 감소를 하거나 뭐 실이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겠지. 물리학원에서는 마찰이거나 실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자, 한물체지. 한물체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자, 표를 그려. 그냥 그래프 그려도 되고 표 그려도 되고. 자, 표나 그래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점을 딱 쓰는 거예요. 자, P, Q, R을 써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쓰세요. 그 다음에 P지점 이거 알려드릴게. 자, 속도가 V일 때 그냥 운동 에너지 K라고 두는 거야. 질량이 M인 물체, 그럼 2분의 mv 제곱을 우리가 K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풀 거거든요. mgh를 그냥 H라고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합니다. P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4V죠. 그럼 제곱에 비례하니까 몇 K겠어? 16K가 되겠지. 포텐셜 에너지는 반지름 R만큼 더했죠. 그냥 R이라고 해버려. 그럼 16K 플러스 R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Q지점 보세요. Q지점. 아이고 9K로 줄어들어 버렸죠. 얘는 0이 됐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둘이 더한 거니까 9K가 되겠죠. R지점 보세요. R지점. 아이고야 4K가 됐지. 그 다음에 R지점.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4K 플러스 R이 됐어요. 자, E1, E2라고 했는데 P에서 Q 넘어갈 때 E1만큼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Q에서 R로 넘어갈 때는 E2만큼 감소를 했어요. E1 대 E2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는 건데 문제 조건을 보셔야겠죠. 자,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자, 끝났네. 그러니까 16K 플러스 R이라는 애가 18K랑 같대. 2배라고 했으니까. 그 R은 2K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는 18K가 되겠죠? 자, E1은 그러면 봐봐. 18K에서 9K가 됐어. 그럼 E1이 얼마야? 감소량이니까 18K에서 9K 빼야 9K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몇 K야? R이 2K니까 6K지. 그러면은 자 9K에서 6K 되면 몇 K 감소한 거야? 3K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1 대 E2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몇 대 몇? 그치, 3대 1이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라는 거. 물론 2분의 mv 제곱이나 mgh 써도 되는데 비례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고, 문제풀이는 다양하게 풀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